국민연금 2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금권 보료의 진실. 오늘은 연금 부자의 이면,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다는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단순히 200만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세상,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건호살TV 구독과 좋아요로 든든한 노후 함께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200만원 수령자 1년 새 4배 상승.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4,845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3년 말 17,805명에 비해 1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제도 출범 1988년 초기부터 장기 가입이 가능했으며 경제성장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유지했던 경우가 많아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일부 직장 출신을 중심으로 오랜 가입기간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한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30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상당히 높은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만원 받는다고 좋아하기엔 연금에도 세금이. 그런데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그대로 손에 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2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연금도 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낸 보험료로 쌓인 연금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된 연금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는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이미 낸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납부한 만큼 연금 수령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있다면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2년 동안 적립한 연금은 비과세, 2002년에서 2024년까지 2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과세 방식은 보험료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의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그리고 실제 내야 할 세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모든 금액에 바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금액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350만원에서 700만원 구간은 350만원의 초과분의 40%를 700만에서 1400만원이, 구간은 490만원의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시 630만원의 초과분의 10%를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인 65세 A씨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는 총 73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더 빼주면 과세표준은 1520만원이 됩니다. 세법상 이 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구간에 맞는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금 산출액에서 표준 세액 공제 7만원을 빼면 소득세는 약 95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10%약 9.5만 원이 더해져 최종 연간 세금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즉 A씨는 월 200만 원을 받더라도 매년 약 105만 원 내외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실제 월 수령 금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표면상 2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4에서 5%가량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0원이 되는 구간도 있다. 반대로 연간 연금소득이 77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 공제와 본인공제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즉 연금을 월 64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많은 연금수급자들이 별도의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 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합산이 필요한 각종 복지 혜택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개인 연금소득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이중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뒤따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종전보다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 부과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달라지니 각자의 상황에서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재직 중일 땐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 후 연금수급과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재산, 자동차와 같은 자산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반영되어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일부에서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비과세이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일부 수급 예정자들은 연금액이 줄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지급액이 연 6%씩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 자격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심리적 안정감 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손해 연금? 이처럼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손해 연금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연금을 받을 때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장기 가입자이거나 평소 소득이 높았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금리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며 무엇보다 생애 전체에 걸쳐 매달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노후 안전망 기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에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연금의 보장성을 이야기할 때는 표면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실질적 부담을 제외한 순연금 소득 관점에서 따져봐야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다른 소득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연금 이외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도 함께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져 전체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전략. 연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예상 연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을 중심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도 본인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수령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고, 반대로 생활비가 급하다면 조기 수령으로 실질적인 안정감을 챙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받느냐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가족의 소득 등 다양한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니며, 자신의 건강과 생활 상황, 전체 노후 자산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도 함께 준비해야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 변화도 꾸준히 확인해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꾸준한 관심과 전략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호살TV가 여러분의 노후 응원합니다.